안녕하세요. 한필원입니다. 전통사회에서는 세대 사이, 그러니까 부모 세대, 이제 자식 세대 얘기죠. 또 남녀, 곧 젠더 사이에 불평등이 존재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외적인 현상을 국토의 변방인 제주 성읍마을의 집들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평등성을 구현하고 있었던 거죠. 이번 시간에는 제주도의 독특한 집들을 살펴보면서 그 교훈을 음미하려고 합니다. 성읍마을에서는 양동마을이나 하회마을 같은 육지마을들에서 흔히 보이는 반가와 민가의 대비적인 구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을의 집들이 규모와 칸사리가 조금씩 다를 뿐 기본 구성이 유사합니다. 행정중심지였던 성읍은 위계적 종법 질서를 따르는 시종마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행정을 수행하고 지원하는 여러 기능과 그와 관련된 다양한 주민들이 같이 살았던 마을이자 도시였죠. 일반 농촌마을과는 달리 성읍에는 관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농사를 크게 짓거나 교역을 해서 재산을 모은 부호들도 없었고 양반층도 없었던 거죠. 이것이 성읍의 집들이 비교적 균등한 규모를 갖게 된 이유입니다. 성읍의 주택에서 중심이 되는 건물은 안거리와 밭거리입니다. 안채 또 사랑채 이렇게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육지의 한옥과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건물의 배치 방식과 채를 사용하는 방식이 모두 육지 한옥과는 다릅니다. 육지에서는 앞마당을 사이에 두고 안채와 사랑채가 자리를 잡을 경우에 이들이 서로 마주보도록 배치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비해서 성읍을 비롯한 제주도 마을에서는 안거리와 밭거리가 대개 앞마당을 사이에 두고 배치되는데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바람이 심한 제주도의 기후에 적합한 배치 방식이죠. 온화하긴 하지만 바람이 많이 부는 제주에서는 따스한 햇살을 받을 수 있도록 남향을 취하는 것보다 바람을 막는 배치가 더 중요했습니다. 밭거리는 향에 관계없이 바깥으로 등을 돌려 자리함으로써 스스로도 바람을 등지고 또 앞마당과 안거리로 부는 바람도 차단해 줍니다. 안거리와 밭거리, 이 집을 이루는 두 채가 마주보고 있는 것은 참 독특한 일인데요. 그럼 여기에 그런 기후적인 요인 이외에 어떤 문화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요? 육지에서 한옥의 안채와 사랑채는 성별로 사용 공간이 달랐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서 제주도 주택의 안거리와 밭거리는 세대별, 그러니까 부모, 자식 세대 사이에 사용 건물이 달랐음을 뜻합니다. 성의 분리가 아니라 세대의 분리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대개 안거리는 부모 세대가, 밭거리는 자식 세대가 사용합니다. 부모 중에 어느 한쪽이 사망하거나 고령이 되면 안거리를 자식 세대에게 물려줍니다. 생애 주기의 일정한 시점에서 세대 간의 건물을 바꾸는 것입니다. 육지 한옥에서 안채와 사랑채는 사용자도 다르지만 공간 구성도 크게 다릅니다. 심지어 기둥이나 또 석가래를 받치는 수평부적인 도리, 그 디자인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안거리와 밭거리는 규모와 칸사리가 서로 유사합니다. 물론 자녀가 사용하는 밭거리가 부모가 사용하는 안거리보다 작고 낮아야 하는 게 상식이겠지만 대개 두 채의 규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각각 안거리와 밭거리를 쓰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특별히 초대를 하지 않는 한 식사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제주의 어머니들은 며느리가 지어주는 밥을 먹지 않고 따로 밥을 해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하네요. 따라서 온전한 부엌을 갖추지 않는 육지집의 사랑채와는 달리 밭거리에는
제대로 된 부엌이 딸려 있어서 안거리처럼 독립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습니다. 통시, 이 제주도에서 이 변소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통시도 안거리와 밖거리에 각각 따로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제 돼지 사육과 관련되는 통시는 변소 이상의 경제적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두 경제 주체가 각기 통시를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성음을 비롯한 제주도에서 지배 구성은 위계가 아니라 평등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일찍이 제주도에서는 젠더의 평등, 그리고 세대 사이의 경제적, 공간적 독립이라는 아주 현대적인 가치가 실천되고 있었던 겁니다. 범이 그리 세다 하니 새압이 두고 더 세겠나. 고추장이 맵다 하니 새엄이 두고 더 맵더냐.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시집살이가 무섭고 매움을 하소연하는 한북 부령 지방의 민요입니다. 사실 거의 모든 지방에서 이런 식의 시집살이 노래가 전해 내려오는데요. 그만큼 과거에 그 고부간의 갈등이 여성들의 삶에서 힘겨운 짐이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현대 우리의 가정에서도 고부 갈등이 여전히 큰 문제고 그런 것이 사회 문제로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 가부장적인 직계 가족 제도는 의사결정이 쉽고 강력한 결속력을 갖는 것이 장점인데요. 그 반면에 주변으로 존재하는 여성들, 곧 고부 간의 갈등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서 이것은 점점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거학에서 연구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3대가 사이좋게 공존할 수 있는, 그래서 고부 갈등이라는 가정 문제이자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장차 노인 문제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거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간 이렇게 3대가 공존하는 주거를 연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간의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이른바 인거형 주거가 3대를 위한 주거로 가장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인거형이라는 말은 인접한 아파트 두 채에 세대가 나누어 거주하는 것 같은 그런 형식을 말합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가까이 사는 것이죠. 한 집에 사는 건 아니고, 이런 인거형에서는 세대 간의 왕래가 번거롭지 않으면서도 세대 사이가 적절히 분리되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모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의 민가가 바로 이런 인거형 3대 주거의 선례입니다. 부모 세대를 예우하면서도 서로 불편함 없이 동거할 수 있는 주거 모델인 거죠. 이것은 국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주택의 사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주 성읍마을을 찾아서 전통사회에서도 평등한 생활이 담겨졌던 독특한 주거 공간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3대, 세 세대가 화목하게 같이 사는 주거 모형을 개발할 때 참조할 만하죠. 과거의 선례에서 배우는 것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전통마을은 그런 공부를 위해서도 참으로 귀중한 자산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